이런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했는지,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여러 의문이 드는데요.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 외에도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해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020년 9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됐었는데요. 이 시점을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이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김 여사와 주가 조작 일당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특히 1차 주포 이모 씨는 2010년 1월 12일에 김 여사와 김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권 전 회장이 주식 수익의 30에서 40%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인데요. 이후 김 여사가 증권사에 전화해 10억 원이 든 계좌를 이 씨가 운영할 수 있게끔 말했다는, 즉 사실상 김 여사가 이 전주가 됐다는 게 이 씨의 진술입니다. 이 외에도 이 씨가 2010년 3월 김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냈는데 이 액수가 김 여사의 당시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 손실 보전 약정도 했을 거란 의혹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더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를 했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수사가 부실했다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도요, 도이치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적시를 했습니다. 네. 헌재는 결정문에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 이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었음에도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 탄핵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가 적절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4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번, 지난해 12월에는 최상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요, 이 도이치 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지 반년이 이미 지났는데 왜 갑자기 재수사를 결정한 겁니까? 이번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겁니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지난해 10월 이 시점을 전후해서 저희 JTBC는 이 미공개 재판 수사 기록을 연속해서 보도를 해왔습니다. 네. 앞서 보신 김 여사를 향하는 이 수많은 증거와 정황이 그 안에 담겨 있었고요. 반드시 수사로 규명을 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조기 대산을 한 달여 앞둔 오늘 전격적으로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겉으로 이 밝힌 이유를 보면요, 공범들의 대법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 관계자들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대선 전이라는 이 시점, 그리고 부장검사 한 명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을 미루어서 이 여전히 이 검찰 수사 의지에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 검찰이 도이치 수사를 위해서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등 추가 조치를 어떻게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한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